새누리당이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보여준 직무유기와 전략부재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정치부 이유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정현 대표의 전격적으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김재원 정무수석이 가서 뭔가 의중을 전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많죠? 네. 의외로 좀 이정현 대표의 건강이 빨리 악화됐고 또 여론이 좀 굉장히 날로 악화됐지만 아무래도 김재원 정무수석이 두 차례 찾아가서 이정현 대표를 만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식을 중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겠죠. 청와대는 처음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단식 자체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국감 그 파행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가 맡게 되고 또 국감에서도 우군이 없다라는 점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청와대가 이제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여당으로서는 청와대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강경투쟁에 들어갔는데 청와대가 이제 접자 이렇게 하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에서 거죠. 어떻습니까?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들의 역할도 상당히 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이제 그만합시다. 이 한마디로 상황을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부터 서 의원은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 중진 의원들, 박병석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고요. 또 박병석 의원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제는 유감 표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닌데 새누리당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근데 당의 자체 여론조사에도 국감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압도적이었다. 전해집니다.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계속 버티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또 지역에서도 항의 전화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고 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나경원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등 비박계 의원 23명이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가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것도 당 지도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씩 짚어보면 여당이 한 것 중에서 좀 역효과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같이 갔었는데 미국에 가서 뭐 시계를 돌렸다. 그리고 또 여당 국회의장의 부인이 무슨 자동차에 유명 백화점에 거기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자꾸 인신공격성으로 이걸 내니까 도대체 그거의 출처는 어디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럴 때냐. 또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처음 얘기를 꺼낸 건 조원진 비대위원장이었는데요.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최근 방미 일정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고 들은 것, 또 지역에서 제보를 받은 걸 모아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또 그 정 의장 부인이 저 의장 사모님께서 그 백화점 황후 쇼핑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공간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카드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폭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하고는 달리 요즘 완전히 투사로 변신했다.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번 사태가 새누리당에 어떤 역학관계를 가져오느냐 지금 이건데 아무래도 이정현 대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했지만 조금 상처를 입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분석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29일에 국정감사에 복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제는 친박 강경파들이 만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비주류들은 그것 봐라 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애시당초에 출구 없는 자충수였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정현 대표로서도 단식이라는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별로 얻은 거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그 친박 내부에서도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당대표 취임 이후에 좀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점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흑수저로서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복귀 후에 뭔가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러한 것을 이 기자가 좀 얘기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야당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야당에서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때 보여준 그런 공조, 이게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이거 국회 이거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야당의 공조는 더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과정에서 네. 좀 국감을 연기하자, 그리고 정세균 의장 사과를 받아내자, 또 의장의 중립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는 이런 제안들을 다 거절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절충할 때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야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 전국 주도권은 놓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